장례식엔 안 왔던 아들들 150억 유언장엔 달려왔다. 엄마는 너희를 포기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두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150억. 그 돈 앞에서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아니, 이미 무너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3년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정도. 회의실 문이 열리고 3명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는데 큰아들 민주는 47세, 둘째 재주는 45세, 막내 현주는 42세였습니다. 세 형제의 표정이 사뭇 달랐는데 민준과 재주는 기대에 찬 눈빛이었지만 현준만은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인이 되신 최순자 여사님의 유언장 공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열흘 전 어머니 최순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렴 합병증이었고 장례식 다음 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평생 개포동에서 작은 떡집을 운영하던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150억 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개포동 재개발 보상금이었습니다. 민준의 아내 박지현이 남편 팔을 꼬집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재준의 아내 이미선도 남편 귀에 대고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말씀 안 하셨? 우리한테? 하지만 막내 현준의 아내 정수연만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최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한 회의실. 첫째, 개포동 재개발 보상금 총 150억 원 중 130억 원은 막내 며느리 정수연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고 재준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한테요? 아들들도 아니고.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계속 읽었습니다. 둘째, 나머지 20억 원은 요양보호사 박영숙에게 10억, 사회복지법인에 5억, 장례비로 5억을 분배한다. 민준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친아들들한테는 한 푼도 없고 며느리한테 130억이요? 김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셋째, 본 유언장 착성 이유를 밝힌다. 나는 평생 세 아들을 키우며 살았다. 하지만 내가 진짜 힘들 때 내 곁을 지킨 건 아들들이 아니었다. 셋째 며느리 수연이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김 변호사가 두꺼운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새 아드님께 남기신 편지가 있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뜯었고 읽어 내려가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재준도 현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지난 10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막내 며느리 수연이 어떻게 했는지. 민준이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랬구나. 과연 지난 1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는 왜 친아들들을 완전히 배제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서울 개포동. 최순자의 남편 김태준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68세였고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큰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고 한참을 기다려 통화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네. 아버지가요? 어머니, 지금 싱가포르예요. 중요한 계약 때문에 내일 들어갈게요. 민준아, 내 아버지 장례식이야. 계약이 아버지보다 중요하니? 어머니, 이 계약 놓치면 큰일 나요. 회사에서 날 죽입니다. 회사가 널 죽이기 전에 엄마가 먼저 죽을 것 같구나. 당장 비행기 타고 와. 이건 부탁이 아니야. 어머니, 내일 첫 비행기로 갈게요. 동생들한테 연락하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둘째 재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재준은 5번 만에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재준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지금 당장 올라와.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아버지가요? 엄마, 지금 괌이에요. 오늘 비행기 없어요. 내일 비행기로 갈게요. 재준아, 내 아버지 장례식이야. 엄마, 진짜 오늘은 비행기가 없어요. 알아봤는데 내일 오후 3시 비행기가 제일 빠른 거래요. 그래, 알았다. 서둘러서 와라. 마지막으로 막내 현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준은 2번 만에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현준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이세요? 응개포 성심병원. 어머니,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현준과 며느리 수연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둘은 밤새 빈소를 지켰고 수연이 순자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울고 싶으시면 우세요.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에 캐리어를 끌고 왔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민준은 아버지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는 곧바로 밖으로 나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내일 아침에 장례 끝나면 바로 올라갈게. 아내 지연은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조의를 표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애들 봐야 해서요. 학원 끝나면 데리러 가야 하거든요. 재주는 장례식 이틀째 밤에 도착했습니다. 아내 미선과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미선은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작아요? 좀 더 큰 데로 하시지. 장례식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 미선이 재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1년 만에 간 해외여행인데 이렇게 망치면 어떡해요? 여보, 아버지 장례식인데. 애들이 얼마나 기대했는데요. 돌아가시더라도 여행 끝나고 돌아가시지. 재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미선은 차에 타자마자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순자는 주차장에서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저게 내 며느리구나. 장례식은 초라했고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빈소를 정리할 때였습니다. 민준이 장례식장 직원에게서 계산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장례 비용이 800만 원 나왔네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낼게. 민준이 계산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요즘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요. 나중에 여유되면 도와드릴게요. 재준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지금 애들 학원비 때문에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때 현준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낼게요. 옆에 있던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왜 내냐? 형들이 있는데.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낼게요. 순자는 현준 부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 아들을 키웠는데 진짜 아들은 한 명뿐이구나. 장례를 마친 날 밤 순자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장례식 끝나자마자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애들이 엄마 없으면 안 돼서요. 엄마, 저도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현준 부부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며칠 같이 있을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도 일해야지.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난 집은 너무 컸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이 서 있었고 손에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수연아, 이 밤에 왜? 어머니 혼자 계시면 밥도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서요. 미역국 끓여왔어요. 수연은 부엌에서 음식을 차려냈고 순자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고맙구나. 어머니, 제 친정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제 엄마 같아요. 그날 밤 수연은 순자 옆방에서 잤습니다. 새벽에 순자가 악몽을 꾸고 깨어났을 때도 수연이 달려와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순자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평생 받지 못한 걸 나한테 주는구나.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그 보답이 얼마나 큰 것이 될지, 그것이 두 아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될지. 2018년 3월 5일 새벽 2시. 순자는 갑자기 심한 복통으로 깨어났습니다.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를 수조차 없었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저 큰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민준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몇 시예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민준아, 엄마, 지금 응급실 가야 할 것 같다. 와서 좀 데려다 줘라. 순자는 아픔을 참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의 집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119 부르시면 안 돼요? 저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발표 있어서. 그래, 알았다. 자거라. 순자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재준에게 전화했고 재준도 한참 후에 받았습니다. 엄마, 왜요? 지금 몇 시예요? 재준아, 엄마, 지금 응급실 가야 할 것 같다. 엄마, 형이 가까이 있는데. 형을 부르시는 게 낫지 않아요? 저 내일 새벽에 나가봐야 해요. 그래, 알았다. 순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현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준은 2번 만에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현준아, 엄마 배가 많이 아프다. 응급실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세요? 응. 어머니,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현준은 옷을 주섬주섬 입었고 수연이 깨어났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아프시대. 지금 바로 가봐야 해. 나도 같이 갈게.
새벽 2시 30분, 현준 부부는 차를 몰아 개포동으로 향했습니다. 현준이 119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119가 먼저 도착할 거예요. 문 열어두세요. 순자는 기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소리도 못 질렀습니다. 10분 후 119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의식은 있으세요? 네. 배가 너무. 급성 맹장염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구급차에 실린 순자. 현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19 대원이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세요?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벽 3시 10분.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 현준 부부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셨죠?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성 맹장염입니다. 파열 직전이에요.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그럼 빨리 해주세요. 현주는 수술비 3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순자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준아 형들한테 연락은. 제가 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사실 현주는 형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려고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복막염으로 번져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현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수연은 병실에서 순자를 간호했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어서야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준아, 어머니 어떻게 되셨어? 형, 어머니 수술하셨어요. 급성 맹장염이었어요. 아, 그래? 많이 아프셨어? 파열 직전이었대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다행이네. 나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할게. 재주는 오후 2시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대? 다행이다. 나 애들 데리러 가야 해서. 나중에 전화할게. 현주는 한숨을 쉬었고 수연이 현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순자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에 죽을 것 같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건 새 아들이었는데 달려온 건 막내 부부뿐이었구나.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고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실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2018년 3월 5일 새벽 2시. 민준 전화 끊음. 재준 전화 끊음. 현준 30분 만에 도착. 수연 함께 와서 밤새 간호. 순자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2020년 6월 순자에게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개포동 재개발 사업 대상 토지 선정 통지서였습니다. 순자가 남편과 함께 1995년에 구입한 개포동 땅 300평, 당시 평당 100만 원, 총 3억 원에 샀던 땅이었습니다. 남편과 10년간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떡집 수익과 남편의 일용직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대출까지 받아 3억 원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두 사람은 아이들에게 뭐라도 남겨주고 싶다며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30년 가까이 그 땅 위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고 한쪽에는 떡집을 운영했습니다. 재개발 소식은 들었지만 순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돈이 나오겠어. 하지만 2020년 11월 최종 보상금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우편물을 뜯었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토지 보상금 98억 원, 건물 보상금 37억 원, 이주비 및 기타 15억 원, 총 보상금 150억 원. 순자는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고 숫자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150억. 평생 떡을 팔아서 모은 돈은 고작 3억이었는데 땅값이 150억이라니. 국토교통부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고객님. 해당 토지는 강남 재개발 핵심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상금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순자는 통장에 150억이 입금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을 보았습니다. 순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돈을 알면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을까? 아니, 정확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재준은 이미 충분히 변해 있었으니까. 순자는 평소대로 살았습니다. 재개발로 이주를 해야 했지만 근처에 작은 전세집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전세금 2억. 아들들은 어머니가 이사한 줄만 알았습니다. 어머니, 재개발 보상금 얼마 받으셨어요? 민준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2억 정도. 그 정도면 괜찮네요. 순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순자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아직 건강하신데 벌써요?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리 준비해 두려고요. 순자는 그동안 적어둔 노트를 꺼냈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아버지 장례식, 2018년 3월 5일 새벽 2시 응급실, 2020년 8월 15일 어머니 생일. 변호사는 노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기록들을 근거로 유언장을 작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혹시 아들들이 소송을 걸 경우를 대비해서 영상 증거도 남기고 싶어요.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순자는 그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언장, 영상 증거, 생전 증여 서류,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3년밖에 없다는 것을. 그 3년 동안 두 아들이 또 한 번 어머니를 실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2023년 10월 순자는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 사기. 환자분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치료하시면 6개월에서 1년. 순자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74세 남편보다 오래 살았으니 감사했습니다. 순자는 새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들아, 엄마가 폐암 사기래.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한다.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폐암이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세요? 의사가 항암 치료 권하던데 할 생각이다. 저희가 병원비는 나중에 도와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순자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재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폐암이요? 입원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다음 주부터 입원한다. 엄마,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요즘 애들 대학 준비하느라. 됐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순자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준에게 전화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폐암이요? 현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준아, 엄마 폐암 사기래.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한다. 어머니, 어느 병원이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현준과 수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순자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순자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연아, 울지 마라. 엄마는 괜찮아. 74년 살았으면 됐어. 현준이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선생님, 치료비는 얼마나 드나요? 항암 치료 6개월 기준으로 약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제가 낼게요. 어머니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세요. 순자는 입원했습니다. 현준과 수연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지만 민준과 재준은 바빴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 일이 있어서 주말에 갈게요. 엄마, 저도 애들 때문에 다음 주에 갈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한 번 왔고 30분 있다가 갔습니다. 재주는 2번 왔고 각각 20분씩 있다가 갔습니다. 현준과 수연은 매일 왔습니다. 순자는 또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폐암 진단 통보. 민준, 나중에 병원비 도와드릴게요. 재준, 저희도 돈 없어요. 현준, 30분 만에 도착, 2천만 원 치료비 부담. 그리고 11월 5일 순자는 변호사를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에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순자는 노트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인이 되신 후에도 아드님들이 분쟁을 일으킬 것 같으시군요. 네. 그래서 영상 증거를 더 확실하게 남기고 싶어요. 그날 순자는 병실에서 마지막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증언과 함께 11월이 되자 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현준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준은 형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형,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시대요. 빨리 오세요. 알았어. 내일 갈게. 하지만 민주는 오지 않았고 재주는 이틀 후에 왔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새벽 2시 순자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연아, 고맙다.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엄마는 행복했어.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준이 잘 부탁해. 그것이 순자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현준이 형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민주는 다음 날 아침에 왔고 재주는 그날 저녁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것은 150억의 유산과 10년간의 기록,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김 변호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내일 오시죠. 그렇게 세 형제는 법무법인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130억은 수연에게, 친아들들에게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민준과 재준은 할 말을 잃었지만 반성하기는커녕 두 사람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연이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소송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류분 청구라도 해야지.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버님들, 정말 그러시겠어요? 당연하지. 150억이 얼마인데. 수연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보세요. 김 변호사가 노트북에 USB를 꽂았고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아, 재준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너희가 유언장에 불복하려 한다는 뜻이겠지. 엄마가 예상했어. 그래서 이 영상을 남긴다. 영상 속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아, 너 2018년 3월 5일 새벽 2시 기억하니? 엄마가 응급실 가야 한다고 전화했을 때 너는 119 부르시면 안 돼요? 라고 했지. 그날 밤 엄마는 혼자 바닥을 기어서 현관문을 열었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15일 엄마가 폐암 사기라고 했을 때 민준아, 너는 나중에 병원비 도와드릴게요 라고만 하고 한 달 동안 연락 없었지. 재준아, 너는 저희도 돈 없어요 라고 했지. 하지만 그 다음 주에 너희 부부 제주도 여행 간 거 엄마는 알아. 영상 속에서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철수입니다. 최순자 환자분은 유언장 작성 당일 정신상태 검사 결과 정상입니다. 의사 결정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영상 속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재준아. 엄마는 너희를 포기했다. 너희는 평생 엄마가 바라던 아들이 아니었어. 그래도 엄마는 너희가 이 고통을 통해 조금이라도 사람이 되길 바란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유언장 공개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민준과 재준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준이 현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준아, 형이 좀 만나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형, 어머니 뜻이에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리 없어. 병원에서 그렇게 아프셨는데. 형, 의사 증명서 보셨잖아요. 정신 상태 정상이었어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친아들인데 며느리한테 130억을 다 주다니. 형, 전화 끊을게요. 재준도 그날 밤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준아, 우리 좀 만나자. 재수 씨한테 부탁 좀 해줘. 각각 20억씩만. 그럼 형들도 살 수 있어. 현준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민준과 재준은 수연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현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형들,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대뜸 말했습니다. 현준아, 재수 씨 좀 만나자. 무슨 일인데요? 재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산 분할 합의서야. 우리가 양보해서 각각 20억씩만 받을게. 현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들, 지금 장난하세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난 아니야. 우리도 아들이야. 바로 그때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아주버님들, 법적으로 권리 없어요. 어머니는 생전 증여로 처리하셨어요. 재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조금도 안 줄 거야? 수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유언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수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준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렇지. 재수 씨.
재수 씨도 양심이 있으면 아니에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제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준 건 돈만이 아니거든요.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주버님들은 아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어머니는 평생 참으셨어요. 아들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수연이 목이 메었습니다. 아주버님들은 끝까지 안 오셨잖아요. 돈 때문에 이제 오시는 거죠? 민준이 악을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너는 알아? 회사에서, 집에서. 저도 힘들어요.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친정엄마 일찍 잃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어머니한테만큼은 사람답게 대했어요. 현준이 수연을 껴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수연은 현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민준과 재준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수연은 현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 돈 받기 싫어. 너무 무거워. 여보, 어머니가 당신한테 주신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이 이 돈으로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야. 그게 어머니가 바라셨던 복수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2024년 3월 민주는 회사에서 명예퇴직 압박을 받았고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아내 지연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주는 사업 투자에 실패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아내 미선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2024년 8월 수연은 최순자 기념병원 설립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큰 돈을 사회에 환원하시는 건 정말 대단하신 결정입니다만 병원 설립 컨설턴트가 말했습니다. 가족분들과는 상의하셨나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이 지지해줘요. 그리고 이건 제 돈이 아니에요. 어머니 돈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사님 재산이잖아요. 그래도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이 돈을 제가 혼자 쓸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수연은 현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계속 어머니 꿈 꿔. 무슨 꿈?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잘하고 있다고 하셔. 현준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분명 기뻐하실 거야. 2025년 3월 민주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손님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주버님, 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은 물건을 계산하고 나가려다 돌아섰습니다. 아주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재수 씨, 미안합니다. 아주버님,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하세요. 어머니는 이미 산소 가보세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수연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저도 사실 힘들어요. 이 돈 받는 게 어머니가 남기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요. 재준도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던 중 현준을 만났습니다. 현준이 형에게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형, 힘들죠? 재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준아, 형이 정말 잘못했어. 형, 어머니 산소 가봤어요? 못 가겠더라. 무슨 얼굴로. 그래도 가야죠. 어머니는 끝까지 형들을 기다리셨어요.
2026년 12월 최순자 기념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식 날 수연은 어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하지만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주버님들은 여전히 힘들어하시고 저는 이렇게 큰 돈을 받았고 현준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원하신 건 복수가 아니었을 거야. 그럼 뭐였을까? 변화. 우리 모두의 변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개원식에 민준과 재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병원 청소 자원봉사자 명단에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수연은 그 명단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시작일까요? 2030년 최순자 기념병원은 매년 500명이 넘는 환자를 무료로 치료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병원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을 효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해줘야 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준과 재주는 7년이 지나도 여전히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수연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고 대신 매주 토요일마다 병원에 와서 청소 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네 사람은 어머니 산소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재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은 두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7년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화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그저 각자가 살아가는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아주버님들,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숙제를 남기신 것 같아요. 숙제? 네, 저한테는 이 무거운 책임을, 아주버님들한테는 반성의 시간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수연이 어머니 산소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생각하라는 숙제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네 사람은 말없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각자의 무게를 안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최순자 1949년에서 2023년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최순자 어머니의 선택은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가르침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수연은 130억을 받았지만 그 무게를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민준과 재주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제서야 사람이 되어갑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이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